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입니다. 4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물, 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임은 수가 됩니다. 임수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임수는 양수가 됩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천간이 개수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겠죠. 같은 물인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음양으로 나눠서 하나의 기준으로 나눠서 그 둘을 구분해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크다라고 하는 개념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넓다, 넓고, 그 다음에 깊고, 깊은 그런 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대, 아주 큰 수의 개념, 큰 물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수, 음수라고 하는 것은 넓은 게 아니라 좁죠. 작고 깊지 않은 얕은 그런 물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작은 개념의 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큰 개념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성의 비유를 할 때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지, 바다 강호수를 무조건 임수로 보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다 임수입니까? 둘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좀 더 작은 개념이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바다를 뭐 둘로 나눠서 임계수로 나누기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슬 같은 거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청징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개수는 사주의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 즉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임수의 관건이 된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다, 즉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물이 많을 때 그러는 것이죠. 사주 명령 용어로 하는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 임수가 범람하고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저러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뭘 한다? 무토를 도와주고 조후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하다,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쓰는 것이고요.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신왕한 것이 아니라 신약하게 되면은 이때는 충분한 성질, 임수가 범람하려고 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는데 여름에 막 장마가 쳐서 한 달씩 막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한강이 점점 수위가 높아가면서 예전에 80년대에는 진짜 한강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비가 막 한 달씩 안 오고 그러면 강바닥도
훤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재작년, 그제작년 비가 여름에 진짜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때 그때 소양강 댐이 강바닥이 훤히 드러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소양강 댐을 만들 때 원래 거기에 댐을 만들기 전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마르고 나니까 그러한 흔적들이 하나둘씩 그 다리가 조금 있었고 이런 것들이 흔적이 보일 정도로 소양강 물이 이렇게 말라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해서 무조건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왕할 때는 이렇게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 병어를 쓰지만 신약해서 임수가 범람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임수가 고갈돼서 말라버릴 그럴 지경이 되는 경우에는 무토 쓰면 큰일 나고요.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으로써 임수의 근원을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는 무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임수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목, 을목 같은 경우에도 왕했을 때는 뭐 금을 쓸 수도 있다라고 쓸 수도 있다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목이 약할 때는 수를 써서 수생목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정화도 왕하면 임수 수를 쓰지만은 약한 경우에는 목으로서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한 것은 억제해주고 이걸 뭐라 그래요? 왕자의억, 왕자의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억부용시법에 따라서 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요 정도는 들으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입니다. 4월의 임수, 즉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하와 소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절기가 입하와 소만이 있고요. 입하가 되면서부터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에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계절은 여름이 됩니다. 4월은 하라고 하고요. 5월은 중하라고 하고 미월은 모하, 개하라고 해서 4월은 초여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초하 내지는 맹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 4, 5, 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미월은 따로 태어났을 때 토가 왕하겠지만은 4, 5미 전반적인 남방을 주관하는 오행은 화가 되면서 화가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만 왕하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염열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염상절이다 내지는 염천지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만 딱 들어도 뭔가 좀 갈증나고 뭔가 땀이 좀 삐질삐질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막 그 한증막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사오미월은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건식 사우나 막 80도 돼 있는데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원함, 그렇죠. 식혜에다가 찬물에 담가져 있는 물수건, 얼음수건 이런 거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 뜨거운 80도에 막 있으면 사람이 금방 탈진하고 금방 쓰러집니다. 그곳에서 또 우리 용감한 어르신들은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리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뜨거운 사우나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끓는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여기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자축월에는 또 조후가 필요한데 그때는 땡땡땡땡 영하 4, 50도, 50도, 70도까지 내려가 천하가 어는 것을 따뜻하게 해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자축월은 뭐가 필요하다? 수가 아닌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월은 이렇게 봅니다. 자, 화는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금은 어저께 말했던 금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일간 수는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수는 절지. 그래서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약
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근데 신약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 신약한데 뜨겁다는 얘기예요. 물이 손바닥만큼 있는데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발되죠. 여러분들 날씨 뜨거울 때 서울 같은데, 뭐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닌데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이 햇볕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서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다가 후라이팬을 놓고 후라이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날씨가 겁나게 억수로 덥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4월은 임수 자체는 약한데 뜨겁기 때문에 금방 뭘 한다? 증발해서 날아간다. 고갈될 우려가 더 크다.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그 4, 5월의 임수 수로처럼 약하진 않았지만은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임수가 고갈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비겁인 뭐예요? 비겁인 수가 있어서 수가 있어서 일단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월에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가 있어 주어서, 물론 조후할 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은 반드시 개수가 임수보다 월등하지만 지금 뭐 임수 개수 그를 가릴 처지가 아니고요. 일단 같은 비경급제인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물이 증발돼서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임수를 먼저 비경급제인 수를 얻어야 되고요.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임수든 4월에 개수든 절지이기 때문에 비경급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다 금방 같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신금이 수를 생해 주게 되면은 이 수는 뭐예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우시켜 주고요. 또 만약에 화가 신금을 갖다가 억제해서 수를 생해 준 것을 금생수하는 것을 억제할 때 다시 수가 있게 되면 요거를 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면 능히 또 금은 수를 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급한 거는 금을 먼저 얻으면 화의 피극을 받기 때문에 먼저 수를 얻어서 일단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게 되면은 금이 원활하게 임수를 갖다가 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죠. 우리 아군이 있는데 저기 어디 멀리 나가 있습니다. 근데 원조 뭐 보급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 보급품 주는 것을 자꾸 어떤 것들이 자꾸 공격을 해서 나한테 보급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얘를 갖다가 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나한테 보급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4월의 임수 비경겁제인 수를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겁제도 같이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짜임을 알아서 격과 국을 알아서 사주의 틀을 알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용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원은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 용, 양이라고 하죠. 용양. 이거 모르시면은 유튜브에서 제3 그리고 4주에서 체음용양, 체양용음 이렇게 찾으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고요. 사화하고 오화, 해수하고 자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화는 체음용양 쓰는 것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양화로 이렇게 봅니다. 그 본기가 사중평화가 양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양대 음이 됩니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인데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관계죠.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나를 극하는 거지만 요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거죠. 그래서 극아자가 아니라 이거는 아극자가, 내가 극한다 해서 아극자가 되는 거.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 조화가 맞는 것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제가 이거 잘못 썼죠. 이거는 양대음이 아니라 오늘 양대양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체음용 양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은 양대 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격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 4월은 화가 인간지로서 매우 왕한 반면 일간 임수는 매우 약하다. 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또는 재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 재다신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경우는 뭐예요?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 비견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1번 인성, 2번 비견겁재가 아니라 이거는 사주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견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 염려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비견겁재인 임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비견겁재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말했던 인성으로서 마무리샷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신금 가지고는 뭐란다? 임수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중 무토는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인신사의 무토는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쓸 수 있다. 인중무토, 신중무토, 해중무토는 쓰기가 어렵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쓸 수 있다. 특히나 이 사중에 있는 무토가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격이 정제격이 아니라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성과 살이 왕하죠. 재살 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자, 재다신약이 나쁠까요? 재살태양이 나쁠까요? 자, 재다신약보다 재살태양은 더 나쁘다. 왜냐면 재다신약은 재성만 왕한 거지만 재살태양은 더해서 칠살도 왕한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편제격이 아니라 이건 편인격이 된다. 근데 아까는 신금 말씀하셨는데 경금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신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뭐냐면 4월에 물론 이제 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금으로 생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4월에 임수 자체가 절지가 되기 때문에 좀 약해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경금 같은 경우로 생겨주게 되면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금을 경금보다 우선해서 쓰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없다고 해서 경금을 못 쓰느냐? 당연히 쓸 수 있다.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으로서 용도가 있다. 당연히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제다신약, 편제격의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을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식신이 되죠. 식신이 되죠.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뭐 좋은 것이다라고 또 배웠죠. 상관과 식신이 있을 때 상관은 나쁜 것, 식신은 좋은 것, 이렇게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떠나서 4월에 목은 어떻게 됩니까? 일간 자체 임수가 약한데 다시 식신이든 상관이든 있으면
약한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식신이든 상관이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식신 얘는 을목, 그 구분할 필요 없는 것이 일간이 지금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식상 구분해서 뭐 하려고요? 일단 막 고갈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임수를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임술일주죠. 술토를 봐서 이것이 임술일주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백호대살이네 뭐 괴강이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술일주가 술토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국세 자체가 4월의 임수가 인성 내지는 인수 내지는 비견겁제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참 인도 나의 기호를 뺏어가는 거고요. 화는 나를 갖다가 말려버리는 것이고요. 술은 나를 갖다 공격하는 겁니다. 차라리 술토가 아니라 이것이 진토였다라고 하면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토가 아니라 이것이 진토였다면 임수가 미근이라도 진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거 이 상황 제가 물상으로 보면은 가뭄이 한 2년째 들어가지고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요.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사주 좋을까요, 나쁠까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그런 국세가 된 것이고요. 연간의 임수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이 임수도 나를 도와주질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 되게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출산 대기해서 아기 낳으면 조금이 아니라 매우 조금 키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시에선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비견이라든가 비견 겁재라든가 인성을 무조건 봐서 일간 자체가 존립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좋고 나쁘고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정제가 어떻고 편제가 어떻고 그렇 나누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뭔가를 생각할 여력이 생기지, 내가 지금 간에 만에 이런 상태에서 쓸데없는 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4월에 임수 고갈될 우려가 있었죠. 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일지 있는 술토 괴강이네 뭐 백호대살 다 떠나서요. 약한 임수를 공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백호대살 때문에 내지는 괴강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니라 글자 자체가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해자월에 수가 왕할 때는 이 술토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백호대살 그런 거 자꾸 함부로 들이대지 마시고요. 사주 전체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를 먼저 공부하셔가지고 글자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용도가 없으면 불필요하겠죠. 근데 나를 공격해서 못 살게 한다? 그건 제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해서 문제였던 것인데,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죠.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간에 있는 당연히 임수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가 해월이 되면 편제격이지만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편인격으로 바뀐다. 그럼 이 경금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술중에 있는 신금에도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가 있겠죠. 이 인성의 도움이 임수한테는 절실했던 것이고요. 금상첨으로 자수에 맞아 임수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생시 중에서 이 경자시는 나쁘지 않다. 아마도 여기 있는 생시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신해시도 뭐 경자시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 신금은 이 신금이 투출되고 해서 이걸 정인격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됐을 때 편인격으로 보는 거고요. 신금은 이 시간에 있는 신금은 월제 통근했을 했다 뿐이지 얘를 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제격에 신금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고요. 뭐 자수는 아니지만 해수에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사해상충이 된다 안 된다?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자시, 신해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오늘 같은 이러한
매우 편중된 사주가 신해시 경자시를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제부터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신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축술형도 되지만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생하는 건 좋지만은, 역시나 해수 자수를 얻은 것보다는 축은 역시나 토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신축이 축토가 습토라고 하더라도 경자시 신해시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3개가 있으니까 이거 임수가 수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거 뭐 얘가 약하든 다 약합니다. 금방 고갈돼서 날아갈 뿐이요. 물의 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임수가 3개면은 물이 3컵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수 2개 있으면 물이 2컵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이 유입이 돼야지 뭐 한번 장기적으로 본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하는데, 지지로 뿌리가 안 되면은 이거는 물은 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밑에서 자꾸 불 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뭐 한다? 고갈된다. 자, 계묘시 마찬가지게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생시 갑진시 문제가 됩니다. 갑진시. 선생님, 진도는 습토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수가 아니죠. 진술충 때려버리면 진중에 있는 개수 박살이 나게 되고요. 화토 제살이 왕한 상태에서 간목 가지고 토를 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4월에 간목 약한데 토가 왕하고요. 수가 간목을 도와주지 못하면 이 간목은 다시 화를 생할 뿐이지 토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을사, 병호, 정미, 갈수록 가관인 생시들이고요. 절대 이런 생시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종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매우 편중되고 편고하고 매우 극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사람 살아가기가 매우 팍팍한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 무투출돼 있죠. 제 아무리 임수가 신금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사중에 있는 무도 투출돼서 제살 대왕의 술토까지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금 얻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월급은 10만 원 줬는데 10년 동안 너는 그것만 받고 일하는 거,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급은 쥐꼬리만 춤추고 1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태어난다, 자시 내지는 해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사주는 존립하기가 매우 매우 약하다. 중요한 건 이날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